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제 얼굴형 모양이었는데요. 중안부가 긴 편이기 때문에 아치형 눈썹을 만들 때 제가 인중이 길어서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인중이 더 길어 보이고, 제가 사실 컨설팅을 받고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안녕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청이 정말 많았던 소비일기 속 그 메이크업을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메이크업이 뭐 봄엄라한테 아주 찰떡인 메이크업이기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레얼리님의 메이크업 컨설팅을 받고 그 컨설팅에서 나온 대로 메이크업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유독 메이크업에 관한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어가지고, 아, 이게 메이크업의 중요성인가? 컨설팅을 받은 대로 메이크업을 하니까 내가 좀 더 예뻐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했던 메이크업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 레어리님 메이크업 컨설팅 후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어리님의 메이크업 컨설팅을 온라인으로도 받았고 이렇게 책자로도 받았거든요. 근데 책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얼굴형 진단, 그리고 눈썹 모양, 아이 메이크업, 블러셔, 쉐딩, 하이라이터, 립, 그리고 마지막 총 정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형은 뭔지,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눈썹이나 아이섀도우, 입술, 블러셔 모양은 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일단 먼저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제 얼굴형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옆광대랑 여기 턱 골격이 모두 발달한 하트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하트형인지 땅콩형인지 헷갈렸는데 옆광대가 옆턱 골격보다 더 발달을 한 하트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옆광대만 커버를 하면은 골격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얼굴형을 가졌다고 하고요. 상, 중, 하안부 중에서는 중안부가 긴 편이래요. 중안부가 길다 보니까 쉽게 피곤해 보일 수가 있고 원래 얼굴 길이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일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랑 블러셔를 이용하면은 요거를 많이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때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면 저는 중안부가 길어서 쉽게 피곤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다크서클을 꼭꼭 커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평소에도 제가 다크서클이 심해서 항상 하는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쉽게 피곤해 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꼼꼼하게 커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여기 붉은기도 이 그린 커렉터로 커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 거지만 이런 식으로 컬러 코렉팅을 해주면 조금 더 확실하게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요. 이제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저는 옆턱 골격이 강하지 않아서 매트나 글로우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대요. 근데 좀 데일리한 연한 메이크업에서는 살짝 글로시하게 하는 게 좋고 좀 화려하게 블러셔나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는 날에는 여기가 돋보일 수 있도록 매트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오늘 매트 쿠션을 쓸 겁니다. 제가 그때 소비일기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피부 메이크업 뭘로 하셨냐고, 피부가 엄청나게 매끈매끈하고 보들보들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어뮤즈 세라믹 쿠션을 썼던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테스트 겸 써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매트한 쿠션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주고 피부도 많이 건조하지가 않고 컬러가 진짜 예쁜 상아빛? 그렇게 나와서 영상에서도 엄청 화사하게 나오고 피부 표현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해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정말 자주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컬러는 가장 밝은 호수인 1호인데요. 이거 제가 사용하기엔 좀 밝은 컬러인데 막상 발라보면은 너무 허옇다는 느낌보다는 화사하다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1호도 무난하게 쓸만한 것 같아요. 얘가 모공 커버를 정말 잘해주고 좀 매트한 무광 도자기 같은 그런 피부를 만들어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커버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 컨실러로 살짝씩 얇게 한 번 더 커버를 해줄게요. 특히 피곤해 보일 수 있는 다크서클 위주로 커버해줍니다. 여러분, 피부 레전드 진짜 너무 예쁘죠? 컨실러까지 해주니까 그냥 아예 결점 없는 피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매트한 쿠션인데 제가 스킨케어를 유분감을 좀 많게 해가지고 이렇게 광이 나는데 이 광은 이 파우더로 다 눌러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제 얼굴형에서 눈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눈썹은 일자 눈썹보다는 둥근 아치형이나 세미 아치형이 베스트라고 합니다. 저는 레어리 메이크업 컨설팅 부분에서 눈썹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왜냐면 얼굴 골격에 맞게 눈썹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되게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마가 좁은 편이어서 눈썹을 그릴 때 두껍게 그려버리면은
이마가 답답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릴 때 좀 얇게 그려야 되고요. 중안부가 긴 편이기 때문에 아치형 눈썹을 만들 때 이 눈썹 산을 세워준다기보다는 이 눈썹 앞머리 부분을 내리는 느낌으로 아치형을 만들면 좋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눈썹 그릴 때 참고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썹은 진한 것보다 연한 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쉐딩을 이용해서 먼저 눈썹 바탕을 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내려와 있고 뒷부분은 이렇게 둥그렇게 내려가는 게 포인트. 그때 소비일기 영상에서 눈썹 모양이 좀 바뀌었다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는 댓글도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썹 바뀐 걸 바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허전한 눈썹 부분은 슬슬 이런 펜슬 타입으로 살짝씩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이 제가 중안부가 긴 사람이어가지고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눈썹을 좀 길게 빼주면은 여기 가로 면적이 좀 생기면서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대요. 눈썹 너무 괜찮죠? 확실히 이렇게 연하게 그려주고 얇게 둥근 모양으로 그려주니까 인상 자체가 확 달라져 보이는 그런 느낌. 눈썹 굉장히 만족 중이고 그다음 바로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팔레트는 페리페라의 새로 나온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리뉴얼 버전 1호 봄바람이 부는 걸 보니 봄이 왔나 봄을 사용할 건데 제가 최근에 이걸 진짜 잘 쓰거든요.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라이트에게 찰떡인 컬러들만 이렇게 모여있어가지고 러블리하고 부드럽게 메이크업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도 요거 사용해줄 건데 가장 먼저 베이스 컬러 요거 발라줄게요. 저의 눈 특징을 말해드리자면 저는 눈두덩이가 짧거나 부어있는 편이 아니어서 이 섀도우는 그냥 어떻게 바르든 다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섀도우의 컬러감을 많이 얻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눈썹도 진하고 이 섀도우 컬러도 진하면 두 개가 충돌해서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눈썹은 좀 연하게 그리고 요 아이섀도우는 좀 진하게 그리고 이쪽에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여기에 생기랑 음영을 줄 거예요. 이게 컬러가 전혀 딥한 컬러가 아니어서 좀 음영을 넓게 줘도 전혀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게 최고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컬러를 좀 채워주면 확실히 봄이랑 여름에 잘 어울리는 화사한 메이크업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넓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 요쪽에 요 작은 컬러 있죠? 여기 요것 중에 좀 더 밝은 컬러를 이용해서 눈 끝이랑 앞에만 음영을 줄게요. 이 메이크업 컨설팅에서 제 눈 모양이 되게 독특하다고 나와 있는데 왜냐면 뒤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여기 앞쪽 부분이 엄청 급격하게 직선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앞트임 메이크업을 하면은 섹시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할 수는 있는데 앞트임 메이크업을 자칫하면 되게 날카로워 보일 수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음영만 주는 게 훨씬 더 제가 원하는 러블리한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모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라가 있는 눈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축 처져서 그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캐치아이로 그리는 것도 이상하고 일자로 쭉 빼는 게 베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자로 빼는 것도 자칫 눈매가 조금 날카로워 보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서 요거를 섀도우로 스머징을 해주면은 날카로운 느낌이 많이 사라진다고 해요. 이쪽에 있는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줄 건데 저는 이 아이라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눈이 아니래요. 아이라인이 굳이 필요한 눈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섀도우로만 아이라인을 쭉 빼줘도 눈이 되게 커 보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좀 존재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스머징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교살 그릴 건데 제가 애교살 강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메이크업 컨설팅에서 애교살 강조하는 게 안 어울린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중안부가 긴 편이어서 애교살을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얼굴형 커버를 잘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교살도 제가 평소에 하는 애교살이랑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음영을 준 다음에 이런 밝은 컬러의 컨실러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준 다음에 그리고 이런 쉬머 섀도우로 애교살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줄게요. 저는 중안부가 긴 편이어서 애교살을 강조하면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 애교살을 강조하면 피곤한 느낌이 많이 사라진다고 해요. 저도 뭔가 은연중에 애교살을 강조하면 조금 더 생기가 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컨설팅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존을 채워주는 언더라인은 그렇게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좀 눈이 답답해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채워줄 거면은 여기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여기 아래쪽을 채워주면은 답답한 느낌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살짝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일 건데 저는 다행히도 속눈썹이 잘 어울리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깜빡 속눈썹 이용해서
속눈썹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한테 눈썹과 함께 또 중요하다고 하는 블러셔를 해볼 건데요. 저는 중안부가 긴 편이기 때문에 저한테 베스트인 디자인은 이쪽에 살짝만 바르는 거 혹은 가로로 넓게 바르는 겁니다. 두 가지가 베스트라고 해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밍의 이 블러셔. 제가 최근에 이 블러셔를 진짜 잘 쓰는데 이것만 바르면 블러셔 뭐냐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바로 이 블러셔였는데 이쪽에 넓게 움직이면서 바르지 말고 이 중앙에만 위주로 발라줘요. 특히 저는 중안부가 긴 편이어가지고 이 블러셔가 코 아래로 내려가 보이면 확실히 피곤해 보이고 중안부가 길어 보인대요. 그래서 요거에 좀 주의를 하면서 이 퍼프에 묻힌 양을 딱 이 부분에만 발라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코 밑으로 블러셔가 내려갈 일이 없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제품이 발색이 진짜 확실하고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요새 맨날 쓰는 블러셔이고 여름 블러셔로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중앙에만 터치를 해줬으면 그 다음 바로 다이소 블러셔를 이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발라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믹스하는 굉장히 똑똑하게 블러셔를 바르고 있는데 여기 중앙에를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넓혀서 발라주면은 이 기존에 발라줬던 블러셔가 좀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되게 예쁘게 블러셔를 연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개 컬러가 섞이면서 봄 라이트한테 아주 찰떡인 컬러로 바뀌기 때문에 전 요새 항상 블러셔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이거 바를 때도 코 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가로로만 브러쉬를 움직여줘요. 아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코 밑으로 블러셔가 내려오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인중이 길어서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인중이 더 길어 보이고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인중이 좀 기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쉐딩을 할 건데 저는 옆광대 골격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광대를 감싸는 식으로 쉐딩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보통 쉐딩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컨설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광대 커버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볼페임이 조금 강조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볼페임 강조도 없이 광대만 딱 이렇게 쉐딩이 들어가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 쉐딩은 제가 코가 좀 길어서 중안부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짧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여기 코 밑부분에 쉐딩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좀 어려 보이고 덜 피곤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여기 코 밑에 위주로 쉐딩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얼굴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코도 되게 균형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쉐딩을 넣을 거면은 이쪽에 넣어야 조금 더 코가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서 여기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 바깥쪽까지 너무 다 하지는 않고 여기 부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하이라이터 컬러까지 있어가지고 요 코 위쪽을 살짝 터치해줘서 코가 조금 더 짧아 보일 수 있도록 해줄게요. 제 코는 원래 여기인데 이 위를 터치해가지고 코가 짧아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립인데요. 제가 사실 컨설팅을 받고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촉촉립보다 매트 립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한평생 촉촉립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돌출립이 조금 있어가지고 촉촉립을 바르면 이 섹시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는 있으나 돌출립이 커버가 안 된대요. 돌출립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다고 하고 매트립을 발랐을 때 전체적인 조화가 잘 맞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항상 매트립을 바르면서 느꼈던 게 매트립을 바르면 얼굴 전체의 조화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맞는 느낌인데 촉촉립을 바르면 입술만 되게 잘 보이는 느낌? 그리고 특히 매트립을 발랐을 때 여러분들이 예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매트립을 바를 건데 그때 영상에서 발랐던 매트립이 이 토니모리 게디 틴트 피칸파이 컬러거든요. 이게 이름은 피칸파이라고 해서 이 파이? 피카? 좀 어두워 보일 수가 있는데 전혀 어두운 색상이 아니라 진짜 여리여리하게 바르기가 좋은 오렌지 코랄과 핑크 코랄 그 사이에 있는 컬러.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따로 또 추천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영상에서 이거 발랐는데 질문이 진짜 대폭발 아주 난리가 났던 그런 립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줄 건데 이 입술 선을 약간 흐리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이 입술 외곽 선을 다 뭉개지면서 바를게요. 그렇다고 또 너무 심한 오버립은 하지 않고 인중이 좀 기니까 입술 산 위쪽까지 발라주는데 여러분 진짜 이 컬러가 너무 예쁘거든요? 입술 표현도 진짜 예쁘게 해줘가지고 요즘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립이기 때문에
이 피칸파이 봄웜이라면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만 바르고 사실 끝내도 되는데 저한테 그라데이션 립이 또 베스트로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베스트 컬러였던 어뮤즈 듀벨벳 생장미를 진짜 안쪽에 조금만 발라줄게요. 이 생장미가 핑잘범 얼굴에 형광등 팍 켜주는 컬러거든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가 컨설팅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주구장창 매트립만 바르고 이제 매트립을 많이 추천드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바르니까 인상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조화가 싹 맞는 느낌. 그리고 제가 오늘 바른 립 컬러도 그렇고 이 표현도 블러리하게 예쁘게 입술주름 싹 메꿔주면서 되다 보니까 입술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레어리 메이크업 컨설팅 받은 대로 메이크업은 끝났고 저는 머리까지 조금 정리를 하고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레어리님 메이크업 컨설팅 받은 대로 메이크업 해보기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깻잎 머리 해봤는데 제가 저번 소비일기 영상에서는 머리를 묶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묶어볼게요. 머리를 묶는 게 과연 잘 어울릴지 약간의 가시번 느낌으로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번을 하면 살짝 이런 느낌인데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푼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오늘 컨설팅 받은 대로 메이크업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도움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